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 그냥 스크롤 넘기지 마세요. 딱 1분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밤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답답함, 오늘 여기서 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손주 녀석이 괜찮아. 할머니 나 우리 치킨 먹고 함께 싶어 가자. 하는데 할머니. 순간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지는 그 찰나. 명절에 자식들이 괜찮아. 왔는데 우리- 용돈 봉투 두둑하게 못 챙겨줄 것 같아서 며칠 전부터 가슴이 무거워지는 그 느낌. 병원 가서 진료비 계산할 때 카드 긁으면서 속으로 이번 달 어떡하지? 한숨 나오는 그 순간. 평생 일했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어요.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새벽밥 먹고 나갔고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외식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남들 여행 갈 때 참았고 갖고 싶은 것 있어도 꾹 눌렀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통장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이 어디 있느냐? 콘크리트 속에 있습니다. 아파트 벽 안에 땅 밑에 묻혀 있어요.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은 없습니다. 부자인데 가난하고 자산은 있는데 돈이 없는 이 기묘한 현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 수백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5억짜리 부자가 왜 100만 원이 없는 걸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 수백만 명의 현실입니다. 부자인데 가난하고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이 기묘한 역설. 오늘 삼둥할미가 이 이야기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손에 돈이 쥐어지는 걸까요? 들으시면 내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내 손에 돈이 쥐어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다르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집이 요즘 많이 올랐다더라. 아파트 값이 몇 억이 뛰었다더라. 이런 말 심심찮게 들리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값은 올랐고 여러분이 보유한 부동산의 그 숫자는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랐는데 왜 생활은 여전히 팍팍할까요? 왜 손주 용돈 한번 두둑하게 쥐어주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삼둥할미가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집값이 오른 건 숫자가 오른 겁니다. 실제로 내 지갑에 들어온 돈이 아니에요. 100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도 팔기 전에는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아파트 등기부에 찍힌 숫자 10억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짜장면 한 그릇이 안 나옵니다. 경제 용어로 이걸 유동성 부족이라고 해요. 자산은 있는데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상태죠. 더 쉽게 말하면 가진 건 많은데 손에 쥔 건 없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 원이 넘지만 그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꼼짝을 못합니다. 집이라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여러분의 자산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집을 팔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 차차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집값이 올랐다는 기쁨, 그건 아직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 진짜 내 돈이 아닙니다. 요즘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보면 참 안쓰럽죠. 연봉이 4천, 5천이 넘어도 대출 이제 월세, 생활비에 정작 통장에 남는 건 쥐꼬리만 하다고 합니다. 월급은 오르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냐고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니어라고 다를까요?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이 통장에 찍히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병원비, 약값, 관리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여기에 물가까지 계속 오르니 연금이 나와도 나왔다는 흔적만 남고 잔액은 다시 바닥입니다. 더 냉정하게 숫자를 봅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39.8%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자산으로 보면 중산층인데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껴 쓰면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소득이 막혀 있는 겁니다. 한참 일할 때는 월급에서 세금 떼고 보험료 떼고 은퇴 후에는 연금에서 각종 공제 떼고 거기에 매년 오르는 물가까지 시니어의 지갑은 사방에서 조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내 통장에 돈이 없는지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업에서 쓰는 말인데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데 실제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걸 말합니다.
이익은 있는데 파산을 하는 아이러니.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 상당수가 딱 이 상태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아파트, 땅, 상가. 사고 팔기 전에는 그 가치를 현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 세대는 집이 전 재산인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한 우물을 판 겁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집은 거기 있는데 생활비 쓸 현금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집을 반려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팔면 어디서 살지 막막하고 양도소득세 걱정되고 자녀들 눈치도 보입니다. 엄마, 그 집은 우리 어릴 때부터 있던 거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집이라는 감옥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겁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감옥인데 자물쇠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삼둥알미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집은 내가 사는 곳이지 내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자산이 한 곳에만 쏠려 있으면 그게 아무리 큰 자산이라도 노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현금이 흘러야 삶이 흘러갑니다. 돈이 콘크리트 속에 굳어 있으면 삶도 같이 굳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좀 아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취업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냥 쉬는 청년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집값은 천정부지고 결혼하려면 돈이 억 단위로 들고 아이라도 낳으면 그때부터 또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자녀들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삼둥할미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의 어려움이 어디서 메워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부모의 노후 자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보태주고 전셋돈 보증 서주고 애 낳았다고 목돈 쥐어주고 명절마다 생활비 보태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느 날 노후 자금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자식한테 못 해준 게 더 많은데 어떻게 거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그 짐은 다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자녀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내가 자녀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지금의 사랑이 나중에 짐이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것이 있어야 진짜 줄 수 있습니다. 빈 지갑에서는 사랑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괴물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에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매일 밤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6,000원, 7,000원은 기본이고 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삼둥알미가 젊었을 때 짜장면 한 그릇이 300원이었어요. 300원. 지금은 7,000원이 넘습니다. 20배가 넘게 올랐죠. 그러면 내 저축도, 내 연금도, 내 자산도 그만큼 올랐습니까? 아니죠. 그게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30년 전에 1억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겠다고 생각했던 분들, 지금 그 돈의 실제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자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축했는데 오히려 가난해지나 이러니. 특히 시니어 세대는 저축이 미덕기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아끼고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끼기만 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더 아끼면 된다는 답은 없습니다. 돈이 흘러야 하고 돈이 일을 해야 합니다. 통장에 고여만 있는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매일 조금씩 털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해결책입니다.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삼둥알미가 드릴 첫 번째 처방은 이겁니다. 집을 줄이세요.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움찔하실 겁니다. 내 집을 줄여? 그 집이 내 평생 자존심인데. 맞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큰 평수 아파트에 살면서 나 그래도 이 정도는 해냈다는 뿌듯함. 그게 없으면 무언가 인생에서 물러선 것 같은 기분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그 큰 집 실제로 다 씁니까? 방 2개는 창고처럼 쓰고 거실은 혼자 텔레비전 보는 공간이 된 건 아닌가요? 자존심을 위해 유지비 내고 관리비 내고 재산세 내면서 그 빈 공간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인생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요즘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예요. 서울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70세 기준으로 매달 2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살면서요. 또 작은 아파트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하면 차익으로 목돈이 생기고 매달 관리비 부담도 줍니다.
집값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매달 내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이게 바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의 힘이에요. 집을 줄이면 삶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처방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자녀와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여기서 냉정하게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 관계만큼은 서로 분명하게 선을 긋자는 겁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조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79.7%가 생활비를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해결한다고 답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녀에게 받는다는 응답은 단 10%대로 줄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역방향 지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도울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돈을 주면 10년 후 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주는 100만 원이 10년 후 내가 자녀에게 손 내밀어야 하는 500만 원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정 돈을 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기댈 필요 없이 내 삶을 꾸려가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도 배웁니다. 아, 나도 내 힘으로 살아야겠구나. 경제적 독립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자녀도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노후의 품격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이 결정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분이 손주 용돈을 못 주는 것보다 조그만 월세 받는 집, 두 채로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는 분이 훨씬 여유 있게 삽니다. 전자는 숫자 부자, 후자는 생활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큰 집의 자존심보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100만 원의 자유. 자녀에게 목돈 한번 쥐어주는 기쁨보다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함.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하는 저축보다 현금이 흐르는 자산 구조. 이것이 삼둥할미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돈은 흘러야 살고 고이면 썩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만드세요. 작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 그게 진짜 노후의 품격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공감이 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혼자 보기 아까우면 주변 친구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여유롭고 당당해지는 그날까지 삼둥할미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